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교차 검증과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교차 검증이란 데이터를 여러 폴드에 나누고 각 폴드가 한 번씩 테스트 세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이제 평가하는 것을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교차 검증에서 사용되는 함수는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scikit-learn에서 사용되는 이제 리그레션도 배워봤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예측 모델이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는지도 이제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하게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교차 검증이 제공되고, 이제 주요 함수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K폴드입니다. K폴드는 데이터를 K개의 폴드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폴드가 한 번씩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전 시간에도 배웠듯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랑 그리고 이제 훈련용 데이터로 분리하는 것은 리그레션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에 이제 그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 판단하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판단할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개 변수로는 폴드의 개수, 여기서는 n 스플릿으로 나타내긴 했는데 데이터를 섞을지 여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로는 데이터를 섞지는 않지만 셔플은 true를 설정하면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태피 폴드인데 이 함수는 k폴드와 비슷하지만 클래스 비율을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나눕니다. 불균형 데이터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고 특히 분류 문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예시를 들면은 클래스 비율이 90대 10이라면은 각 폴드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크로스파 스코어 함수는 교차 검증에서 가장 간단하게 교차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모델, 데이터, 폴드 설정을 입력하면 각 폴드의 점수를 반환합니다. 점수를 리스트로 반환하고 이를 평균 내어 모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평가 지표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함수는 여러 평가 지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확도와 F1 스코어를 동시에 계산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결과는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되어 각 지표의 점수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4개의 함수는 각각의 특성과 용도가 다르고 데이터와 모델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의 정의는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해야 하는 변수고 모델 구조나 학습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델 학습 중 업데이트 되지 않으며 학습 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한 간단한 개념적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사용되는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서치 스티브이라는 함수는 이 함수는 모든 파라미터 조합을 탐색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줍니다. 일단은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서 트리의 개수와 깊이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50, 100, 200 중 하나로 이스티메이터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깊이는 10 그리고 20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이스티메이터 그리고
트리의 개수가 총 50, 100, 200으로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최대 깊이도 10, 20, 그리고 논 총 3개죠.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총 3 곱하기 3으로 조합을 쓰면은 9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그리드 서치 CV는 이 9가지 조합을 모두 시도해서 성능이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파람그리드는 우리가 탐색할 하이퍼 파라미터와 그 값을 딕셔너리로 정의합니다. CV는 교차 검정을 몇 번 할지 설정하고 보통은 대개 5로 설정합니다. 스코어링은 평가 기준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도를 사용하려면 아큐러시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 서치 CV는 모든 조합을 시도하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정확하지만 당연하게도 조합이 많아질수록 계산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검색 공간이 작을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함수는 랜더마이즈 서치 CV입니다. 이 함수는 그리드 서치 CV와 비슷하지만 모든 조합을 탐색하지 않고 일부 조합만 랜덤하게 선택해서 탐색합니다. 이 함수의 경우에는 전자와 다르게 굉장한 이점이 있죠. 당연하게도. 예시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로 예를 들어보자면 트리의 개수를 50에서 200까지의 범위에서 랜덤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 깊이를 논 10, 2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50번의 랜덤 샘플링을 지정하면은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는 50개의 조합만 시도합니다. 파람 디스트리뷰션에서는 탐색할 하이퍼 파라미터를 딕셔너리 형태로 정의하고 값의 범위나 리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샘플링을 몇 번을 수행할지 설정합니다. 그리고 CV와 스코어링은 그리드 서치 CV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랜더마이드 서치 CV는 계산이 짧아서 당연히 계산이 짧죠. 앞에 거는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이거는 랜더마이즈로 최소한으로 하기 때문에 계산 시간이 짧아서 빠르게 최적의 조합에 가까운 값을 찾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합을 시도하지는 않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를 항상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드 서치 CV와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는 공통된 매개 변수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티메이터는 우리가 사용할 머신러닝 모델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펄은 또는 그리고 SVM 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렬체를 위한 CPU 코어를 설정합니다. -1로 설정하면은 가능한 모든 코어를 사용해서 탐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리턴 트레인 스코어는 훈련 세트 점수를 출력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값은 펄즈입니다. 그리드 서치 CV와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드 서치 CV는 정확도를 위해 모든 길을 탐색하는 꼼꼼한 탐험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씩 시도해보고 실패해보고 되게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막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으면 그거를 1부터 10,000까지 다 해보는 거니까 탐험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좋은 길을 찾는 무언가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1부터 10,000까지 하면 당연히 정확하죠. 모든 길을 다 탐색해봤으니까. 근데 이거는 랜덤화를 시켜가지고 모든 길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가의 길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최대 단점이죠. 시간이 짧지만 최적의 길을 놓칠 수도 있다. 이 두 함수는 데이터 크기와 시간 제약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이 함수들을 적용한 실습을 통해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이제 몸으로 체화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제 실습 문제를 풀면서 이제 코드 작성을 직접 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키폴드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마찬가지로 패키지를 불러오는 거겠죠. 사이클런과 관련된 패키지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from scikit-learn data set import load iris. 동일하게 아이리스가 이런 거 실습할 때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이리스 데이터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scikit-learn 모델 셀렉션 import kfol드를 불러오는 패키지입니다. 다음으로 scikit-learn ensemble import random forest. 일단은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로드 아이리스는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가져오고 kfol드는 데이터를 폴드로 나누는 데 사용됩니다. 그 밑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사용할 학습 모델입니다. 이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변수를 아이리스로 잡고 그리고 x랑 y에 대한 변수에 대한 값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하고 데이터.타겟 여기 로드가 빠졌네요. 로드 네,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불러오고 이제 특정 데이터 x와 레이블 데이터 y를 서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kf 대한 변수로 kfol드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kfol드는 nsplit.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했듯이 kfol드에서 nsplit을 사용하면 보통 5로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5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huffle 셔플을 키지 않으면은 중복된 이제 랜덤으로 이제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일한 자료만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셔플로 섞어줘야 합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만 2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nSplit은 5로 설정했으니까 데이터를 5개의 폴드로 나눕니다. 셔플 트루는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어서 각 폴드가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해줍니다. 랜덤 스테이트 42는 결과 재현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드 값입니다.
모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어 랜덤 스테이트는 42 마찬가지로 똑같이 설정해 줍니다. 이거는 위 코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정의합니다. 랜덤 스테이트는 결과를 재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스코어스는 크로스 바 스코어 모델을 넣고 x 그리고 y 그리고 k 폴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스코어링은 어큐러시 정확도로 판단하도록 설정해줍니다. 여기서 크로스바 스코어는 이걸 사용해서 이제 k 폴드의 교차 검증을 수행합니다. CV는 KF는 저희가 설정한 k 폴드를 객체로 사용하고 스코어링 어큐러시를 정확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폴드의 정확도는 이건 아까 뭘로 한다고 했죠? 스코어스로 한다 했죠. 다음으로 프린트 평균 정확도 이거는 스코어 민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이제 각 폴드에서 계산된 정확도를 출력하고 평균 정확도를 계산해 모델의 성능을 확인합니다. 이걸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오류가 떴네요. 평균 정확도는 스코어스 민인데 여기 s를 붙여버렸네요.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 폴드가 1, 0.96667 0.93333, 0.93333, 0.96667 이렇게 뜨는데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균을 계산해 보면 0.96000002 이렇게 해서 K폴드 교차 검증을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K폴드를 사용해서 불균형 데이터에서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위와 똑같이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갖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불균형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make classificati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iris가 아니라 import make classification 네, 이걸로 설정해 둡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폴드는 클래스 비율을 유지하면서 폴드를 나누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x와 y에 대한 변수를 지정해 줘야겠죠. make classification and class 이거는 일단 두 개로 설정하고 class set weight
0.9 그리고 0.1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nformative 이거는 3 그리고 이거는 1 엠피처는 2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클래스는 1 그리고 샘플은 100 10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는 42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웨이트에서 0.9, 0.1은 두 클래스 비율을 90대 10으로 설정합니다. 이처럼 클래스 비율이 크게 차이 나는 데이터에서 K폴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를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f라는 변수 안에 위에서 가져온 폴드 함수를 넣고 nSplit 지정해 줍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보통 5개가 보명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5개로 하고 셔플도 켜줍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도 동일하게 42로 해줍니다. 여기서 K폴드 객체를 생성하고 nSplit으로 데이터를 5개의 폴드로 나누고 셔플 트루로 데이터를 섞습니다. 이제 모델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랜덤 포레스트 벡터 랜덤 스테이트 만 2개 이 코드를 통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스코어스 스코어 모델 그리고 x, y, cv는 skf 아까 저희가 만든 함수죠. 스코어링은 이것도 정확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크로스바 스코어를 사용해서 K폴드 교차 검증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했던 CV는 SKF를 사용해서 폴드를 정의하고 정확도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문을 작성하면 각 폴드의 정확도 이거는 스코어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정확도 이거는 뭘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까랑 동일하게 스코어스 민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각 폴드의 정확도가 나옵니다. 뭐 0.99 그리고 1111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와 동일하게 이 4개 항목들의 이 5개 항목들의 평균을 재보면 평균 정확도가 0.998로 수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실습에서는 그리드 서치 CV를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았습니다. 그리드 서치 CV는 사용자가 정의한 모든 파라미터 조합을 탐색하며 가장 좋은 조합을 선택합니다. 그만큼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from scikit-learn scikit-learn model selection import grid search CV. 이거는 이 라이브러리는 그리드 서치 CV를 가져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모든 조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파람 그리드는 일단 딕셔너리 형태로 and estimators 거를 딕셔너리 형태 밸류를 이제 50, 100, 200으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딕을 그리고 이제 max 최대 깊이를 none과 10, 20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멈 샘플을 2와 5와 10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딕셔너리 형태를 만들어 놨습니다. 탐색할 파라미터 조합을 딕셔너리 형태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n estimator는 50, 100, 200 중 하나를 선택하고 max depth는 non 10, 20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서치라는 변수 안에다가 그리드 서치 CV estimator 이거는 랜덤 포레스트 랜덤 스테이트는 42 그리고 파람 그리드는 파람 그리드 스코어링은 이것도 동일하게 정확도로 반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CV는 5 일단 그리드 서치 CV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파람 그리드에서 우리가 정의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교차 검증을 5번 수행합니다. 여기 CV가 5로 설정한 게 교차 검증 횟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코어링은 아큐러시로 정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서치 fit 함수를 써서 x와 y를 지정해 줍니다.
이걸로 그리드 서치 CV를 실행하여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출력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이거는 뭘로 해야 될까요? 그리드 서치 베스트 파람수로 찾아야겠죠. 그리고 다음은 뭘까요? 최고의 교차 검증 점수, 이거는 그리드 서치 베스트 스코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하고 출력을 하면은, 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예, 그리드 서치의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하나씩 다 비교를 하나씩 다 하니까 시간 진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결과값은 되게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리드 서치 CV는 막 그 데이터 수가 적지 않다면 그걸 쓰긴 하지만 대개는 이제 랜덤화를 시켜서 사용합니다. 아직도 돌아가고 있죠. 네, 지금 결과가 나왔네요. 네, 샘플 스플릿이 2일 때랑 그리고 이스티메이터가 50일 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깊이는 논일 때, 이때 최고 교차 검증 점수가 0.99로 되게 높게 나왔네요. 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과 교차 검증 점수까지 출력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끊겠습니다. 네, 마지막 실습으로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를 사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잡고 그리드 서치 CV와 차이점을 이해하고 랜덤 탐색 방식의 효율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는 모든 조합을 탐색하지 않고 일부 조합을 랜덤하게 선택해 탐색하는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방법은 검색 공간이 클 때 효율적이고 계산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루트를 찾지 못할 확률이 존재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랜더마이드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키폴드가 아니기 때문에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로 바꾸고 이제 from status import date 그리고 iris 데이터를 로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scikit learn data set import
폴드 아이리스. 이제 이렇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랜덤마이드 서치 CV는 랜덤 탐색을, 랜드인트는 정수 범위를 생성합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변수에 대해서 아이리스 로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 y에 대한 변수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와 동일하게 데이터 타겟으로 x와 y를 지정해 줍니다. 네, 그리고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특정 데이터 x와 레이블 데이터 y를 분리합니다. 위에서 동일하게 했었죠. 그리고 파람 디스트, 이것도 딕셔너리 형태로 위와 또 동일하게 estimate 키와 밸류 형태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부터 200까지. 그리고 max 최대 깊이는 넌 10, 20, 30 min samples split land int 2부터 11까지. 이거는 10부터 200 사이 랜덤한 값을 선택하고 랜드 인트를 통해서 그 뒤에 최대 깊이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 샘플 스플릿을 통해서 2부터 10 사이의 랜덤한 값을 선택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탐색할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랜드 인트는 정수 범위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랜덤한 값을 생성합니다. 맥스 뎁스는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코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서치 랜덤 서치는 랜덤마이즈 서치 CV 티메이터 랜덤마이즈드 랜덤 포레스트 랜드 스테이트는 42. 위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니까 이거는 빠르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50번 샘플링 이렇게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는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애니터는 랜덤 탐색을 50번 수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스코어링 어큐러시는 정확도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고 CV는 5개 폴드 교체 검증을 수행하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거의 그냥 같은 반복입니다. 랜덤 서치 fit 함수로 다시 고정해주고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를 실행하며 랜덤 샘플링을 통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 이거는 랜덤 설치 베스트 파람스 프린트 최고 교차 검증 점수 랜덤 서치 베스트 스코어. 이렇게 하면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과 교차 검증 점수를 출력합니다. 여기서 애니터 값을 10으로 줄이면은 샘플링 횟수가 줄어서 탐색 시간이 짧아지지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니터를 100으로 설정하면 탐색 시간이 늘어나지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코어링을 이제 변경하면은 F1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분류 문제에서 클래스 간 불균형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랜더마이즈드 서치 CV는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그리드 서치 CV와 달리 계산 비용이 낮고 대규모 데이터나 검색 공간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앞서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이번 실습에서 랜덤 탐색의 특징과 효율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결과가 나왔네요. 이거는 결과가 교차 검증 점수가 0.966이 나왔네요.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과 이제 교차 검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또 이번 학습은 여기서 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